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철 박사의 통통통입니다. 자, 올해 들어서 지금 특히 이제 2월, 3월, 4월, 지금 5월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다양한 변수가 국제 환경, 국내 환경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주목할 게 무엇이죠? 달러가 지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국제 상황에서 달러에 연동된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달러 의존도 높고 수출 수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첫째, 그래서 국제 유가에 관련된 내용, 달러에 관련, 특히 이제 유가에 대해서는 최근에 경이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자가용하면 뭐예요? 휘발유죠. 트럭이라든가 일반 차량은 경유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앞섰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만큼 들어가는 비용이 많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로 인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번 포인트는요. 국제 유가 관련 내용, 달러 변동 흐름 한번 종합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여러분들 이제 화면을 올려 있는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제 달러에 대한 내용 한번 좀 종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국제 거래, 여러분들 이제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이제 비즈니스 하다 보면 어떠죠? 통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주요 통화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달러입니다. 미국의 달러, 그다음 EU 유로의 유로, 영국의 파운드. 영국은 뭐 유로에서 지금 블랙시트에서 나왔으니까 파운드. 지금 최근에 이제 국제 거래액이 올라간 게 중국의 위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N을 앞서서 위안의 거래액이 많이 지금 국제적으로 지금 통용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비즈니스 할 때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달러하고 유로가 한 40% 정도 차지하고요. 그 외에는 영국 위안, 파운드 정도 되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전 세계에서 달러를 지금 사용하는 국가가 많지 않습니까? 자, 박 PD님 달러 사용하는 국가 10개 이상 되는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요. 제가 한번 닫습니다. 자, 당연히 미국의 달러, 미국 위에 땅이 전 세계에서 이제 러시아 다음에 가장 두 나라니까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홍콩 달러, 싱가포르 달러. 제가 이제 그 전에 한 5, 6년 전에 브루나이도 갔거든요. 근데 싱가포르 달러하고 브루나이 달러가 1달러가 퉁이에요. 똑같아요. 자, 브루나이 달러, 뉴질랜드 달러. 그래서 한 10여 개 정도 이상 되는 달러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화면에 지금 보시겠지만은 참고로 하시면은 전 세계에서 왜 달러가 지금 이렇게 중요할까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는 자, 파이낸셜 넘버원 미국, 그 다음에 생산 공장 넘버원 중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보면은 여러분들 전 세계 금융 시장이나 우리가 이제 움직여 파이낸셜 하다 보면 전 세계 시장이 힘들 때 못해 달러 값이 올라가 버려요. 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 때도 이번에 이제 2010년 코로나 시가 때 달러 값이 폭등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가 안정화되면 달러 값이 떨어져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 이제 어떤 우리 소비자와 관련돼서 물건을 만드는 공장, 제조한국 공장이 지금 중국이 지금 뭐 상하이하고 북경하고 봉쇄 아직 계속 진행됐다가 이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어때요? 상하이 중국의 지금 생산 공장에 들어가는 배가 리드 타임이 걸리라고 했죠. 서플라이 체인의 공방 관리 계속 차질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달러를 우리는 기축 통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달러에 의존해서 막 했는데, 자, 기축 통화가 되기 전에 한번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화폐라든가 달러의 가치로 중심이 되는 축이에요. 자, 참고로 1400년대, 1500년대 하면은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자, 스페인, 포르투갈 상당히 지금 중요한 유럽의 강대국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1400년대에는 포르투갈이 기축통화였어요. 그 당시에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자, 1500년대에는 스페인, 1750년대에는 네덜란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덜란드가 진짜 그 해운 항만 조선의 강국이 됐지만은 그 정도로 이제 유럽의 중심을 하다가 1800년대 프랑스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60년대 산업혁명 증기가 칙칙폭하면서 중국이 주도권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1925년까지는 중국이 아닙니다. 영국이 이제 중심이 되다가 1940년, 50년부터 전 세계 중심이 누구예요? 미국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 세계 기축통화가 어디다? 미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향력이 너무 큰 거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러의 강세 흐름이 제가 포인트 한번 이제 화면 좀 보시면서 2008년도 이제 글로벌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파생 상품을 많이 만들었을 때 미국에서 이제 파탄이 됐어요. 금융 파탄이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달러 값이 1,570원까지 1달러가 최고 피크 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1,100원, 1,100원을 유지하다가
코로나가 오니까 어때요? 2020년 4월, 5월 이후부터 달러 값이 1280원까지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코로나가 이제 일시적으로 진행 중이니까 달러 값이 또 1100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2022년 올해 이제 4월 28일 날 1270원 올라갑니다. 지금 1290원, 1300원 막 지금 자 달러가 갑자기 급격히 올라가면은 국제 간의 수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출하는 것도 영향받지만 수입하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경상수지 뭐예요? 그 수출 수입 무역의 수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수입할 때 의존도 높은 게 뭐예요? 가스, 석유, 원자재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 값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들여오는 비용이 많이 커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이 영향이 수출을 열심히 하더라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전 세계 지금 통화 중에 가장 강했던 1980년, 90년대까지만 해도 2000년대도 일본의 엔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지금 기억나겠지만은 아베 수상이 하면서 아베 노믹스 때 엔을 엄청 찍어냈잖아요. 엄청 찍었죠. 자, 엔을 많이 찍으면 통화량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기축 통화의 중심이 돼서 엔이 아까 이제 거래 기적 때문에 엔이 중심이 될 때 중심이 못 되면 어떻죠? 떨어집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 그 잘 나가던 일본의 엔이 달러에 대해서 이제 약세가 됐어요. 그래서 엔화 약세가 1달러에 어느 정도면 128엔입니다. 제가 이제 30여 년을 일본에서 살아보면서 보니까 지금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1985년도에 선진 7개국 G7의 프라자 서밋을 하고 나서 1986년 미일 구조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이제 엔고 미국이 의도적으로 엔화를 상승시켜버려요. 그래서 1달러 100엔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그 상황에서 이제 일본이 뭐 자동차 제조업이 감축됐지만은 경쟁력 있는 일본의 엔화 때문에 가장 비쌀 때는 79엔까지 갔어요, 1달러가. 근데 최근에 얼마예요? 물론 100달러 가다 110 하다가 지금 130달러 대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달러에 대해서 엔이 지금 너무 싸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엔화가 절하가 되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자, 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작년부터 이제 국제 간의 거래 대금의 위안의 거래가 자유로워지고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위안이 약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달러에 7 위안이 넘어서면은 힘들지만은 지금 6.81 정도, 7 정도 가고 있기 때문에 위안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때요? 위안의 가치 또 올려야 되고 위안의 가치가 올라가면 또 내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이 통화량을 조절하거든요. 참고로 지금 외환 보유를 해서 지금 달러를 보유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 지금 3.4조 달러 갖고 있답니다. 언제 2010년대 중반 그때도 4조 달러 넘어서다가 그러니까 위안이 떨어지면 어때요? 위안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절하되면 안 되니까. 그때 1조 달러 썼대요. 그러니까 지금 3.4조가 남았는데 그중에 여러분들 3.4조를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 투자해서 또 외국에다가 지불할 게 2조 정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실제 캐시프로가 자금을 움직이는 거는 1조 달러 이상이 있거든요. 이걸 공적 개입해서 금융당국이 개입하면 어때요? 달러를 다 써서 보유가 힘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참고로 우리나라가 1997년 IMF 때 금융위기 때 너무 힘들어갖고 지금 달러가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진짜 우리가 금 모으기도 하고 막 그래갖고 이제 외환 보유고를 중요한 걸 알아갖고 자 우리나라 참고로 약 4천억 달러 미만 그 정도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하고 국제 통화 중에 이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달러를 갖다가 지금 국제상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달러하고 연동된 게 이제 국제 유가입니다. 자, 국제 유가는 여러분들 세 가지가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웨스턴, 텍사스, 그래서 WTI. 자, 영국의 유럽의 브렌트유, 그 다음에 아랍의 산유국의 두바이 이 세 곳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데요. 참고로 지금 5월 중순 이 상황에서는 지금 WTI가 1배럴에 106달러, 브렌트유가 108달러, 두바이유가 104달러입니다. 물론 레인지는 한 3, 4달러 사이에 움직이는데 참고로 한 달 전에는 100달러에서 110달러로 움직이다가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1년 전에는 60달러에서 120달러, 최고치는 120을 넘어선 적도 있어요. 2020년 3월 중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의 레인지를 보니까 2020년 4월에서 5월, 저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코로나가 이제 2020년 2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4월 정도에 유가라든가 곡물이라든가 이런 원자재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이 있어요. 미리 이제 몇 달치를 해갖고 이제 예상치를 해갖고 이제 거래를 하거든요. 그 당시에 마이너스로 거래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루 정도.
그러다 보니까 유가의 흐름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해보니까 2013, 14년에 100달러 이후에 계속 하락해서 50달러에서 60달러 안정하다가 계속 지금 상승세 100에서 110. 그리고 올해 목표치는 아니지만은 1배럴에 150달러 이상 지금 간다는 전망 보고서도 예상치도 있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 때는요. 1배럴에 JP모간이 그때도 발표했지만은 147달러까지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더 한번 고점을 찍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원유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줄인다 아니면은 지금 화물 차량에 대해서는 유가 보조금 제도가 있거든요. 돈을 지불해주는 일부를.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최근에 휘발유 여기 또 이제 트럭에 사용하는 경유 이 가격이 지금 오히려 역전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자가용이나 트럭, 화물 트럭을 지금 사용해서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유가 상승에 너무 특히 달러 값이 또 올랐기 때문에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2020년 올해는 상반기는 110에서 120달러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이 상황, 지금 상반기까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어디에 이제 국제 간의 산유국이 목표치에 생산량이 있는데 생산량을 더 증량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량이 안 하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유가에 대한 달러에 대한 의존도 같이 맞물려 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주요 요인으로서 여러분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2022년 2월 24일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3개월 됐네요. 3개월 가까이 되면서도 이 상황이 계속 지금 타협, 협의점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장기화되면서 석유, 가스, 그다음 곡물 거래 가격이 계속 늘고요. 이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철강, 목재, 시멘트, 골조, 수입에 관련된 게 다 올라가. 심지어는 뭐 인도네시아의 팜유도 지금 올라간다. 관련된 커피도 지금 올라간다. 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이 계속 5%지만 이 영향을 같이 받지 않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짜 우리 박 PD님 부동산 하시니까 뭐 그런 얘기 들리지 않나요? 건설 사업을 해갖고 수주를 받았는데 원자재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거 지금 이제 더 인상폭을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우리 못하면 공사 못하다 이런 얘기 있죠. 그런 얘기도 많고요. 공사를 네. 작년에 수주 받은 금액 있잖아요. 네, 그렇죠. 수주 그 금액으로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를 쳐갖고 그런 상황이지. 중도 포기하시려는 조그만 업체들은 중도 포기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얘기가 저도 이제 뭐 물류 쪽이나 부동산 쪽 관련해갖고 이제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 당시보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더 클까. 제가 이제 국제 유가, 달러, 원자재, 곡물 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들 상황에서 같이 체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분들이요, 박사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제 다음에는 이제 주식에 관한 금융에 관한 얘기도 하겠지만요. 당분간은 너무 큰 변동폭이 있다 보니까 장기 뭐 매수 매도를 떠나서 좀 묻어두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2분기에 지나서 매달 어떤 변동폭이 너무 크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해외 의존도가 높고 수출 수입에 의존하고 또 달러에 대해서 지금 연동돼 갖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달러와 국제 유가 한번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조철희 박사 통통통 시청해주신 정치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